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매일 똑같은 단조로운 생활을 하신다든지, 운동을 너무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 높다라든지,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과로가 계속 누적이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누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다 보면은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줄 만한 활동이라든지 행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뇌의 기능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원장님, 오늘 그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보통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50대이신 분들도 계시고 40대인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 연령대는 60대에서 한 70대, 8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많아지기는 하시는데,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보호자분들이라든지 환자 스스로가 좀 불안감을 가지면서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잠깐 이렇게 까먹는 걸 수도 있고 네. 헷갈릴 수 있는데 네. 뭐 건망증이랑 뭐 이런 차이가 있나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얼마나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느냐 이거거든요. 건망증은 사실 살다 보면은 누구나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내가 진짜 중요한 걸 깜빡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흔히 뭐 차키를 집에 놓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건망증이고요. 경도인지 장애 레벨로 이제 나빠지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계속돼요. 한 번 까먹었던 걸 매일 까먹게 된다든지, 리모컨을 한 번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날도 또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약속을 했거나 내가 누구한테 뭐 지금 내용을 전달을 받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는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진짜로 일상생활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도인지 장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많은 이제 현대인들, 사회인들이 네. 이제 메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메모 에너지 않으면은 뭐 네. 매일매일 한두 개씩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점이 또 없을까요? 아셔야 되는 부분이, 사람의 뇌는 원래 멀티태스킹이 안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처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어떤 A라는 일을 하면서 B라는 일, C라는 일을 동시에 내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A라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으면 B랑 C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오는 거는 굉장히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메모를 한다거나 내가 뭐 이제 일의 순위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 뭐 건망증은 누구나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도인지 장애는 왜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이제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될 만한 생활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심리,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체력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한두 가지 문제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도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제가 이제 상담 내용 하는 거를 알아듣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뭐 거의 20, 30대랑 똑같으신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 환자분들은 뇌 자체가 되게 젊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BDNF라고 하는 뇌 신경 재생 물질인데요. 뇌세포는 사실 인간이 평생 쓰고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뇌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뇌세포들을 활성화를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거를 결정짓는 게 이제 BDNF라고 하는 뇌신경 재생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뇌신경 재생 물질은 뇌가 건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 이게 막 활성화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우리가 막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할 때 BDNF가 막 생성이 돼요. 뇌는 그때 흥미도 느끼고 뇌 자체가 그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이게 적당한 스트레스가 뇌 신경 활성에 도움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운동이라든지 적절한 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뇌에 도움이 되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적절한 스트레스,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BDNF를 계속 이제 방출을 시켜주면서 뇌세포가 그만큼 잘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근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매일 똑같은 단조로운 생활을 하신다든지, 운동을 너무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 높다라든지,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과로가 계속 누적이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누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다 보면은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경도인지 장애랑 치매랑 되게 좀 밀접하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경도인지 장애랑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큰 분기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예요. 이게 특히나 치매 정도 되면은, 예를 들자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은 밥솥에 전원을 켜는 거를 깜빡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도인지 장애인데, 밥솥 사용법 자체를 까먹게 되면 이제 그건 치매예요. 치매는 그 어떤 내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멀쩡하게 하던 것들이, 그 기억이라든지 사건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치매 같은 경우는 성격 변화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버럭버럭 한다든지 화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 심해져서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계신다든지, 그 다음에 또 개인 위생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세요. 그래서 씻어야 된다라는 이유라든지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게 이제 치매고, 근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는 이제 그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다 하세요. 가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허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약속을 자꾸 깜빡 한다든지, 방금 전에 대화를 분명히 하고 했는데도 그 대화 내용을 까먹었다든지,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도인지 장애는 어쨌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뭔가 판단이 되는데, 네. 치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거의 1년에 10에서 15%는 치매로 악화가 되세요, 실제로.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 단계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상의 인지 기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때 치료를 잘 못하고 계속 증상을 방치하고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다 보면 치매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해요?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치매 선별 검사라고 보건소라든지 병원에서 하는 게 이제 설문 검사를 많이 하세요. 이게 왜 이 설문 검사를 많이 하냐면, 실제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MRI라든지 CT상으로 아무 소견이 안 나와요.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 검사를 통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이 환자의 인지 기능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의원에서도 인지 기능 평가 설문지 검사를 통해서 주의력이라든지 판단 능력, 기억력, 그 다음에 진압력, 위치라든지 시간을 판단하는 그 진압력,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 상담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 뇌파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체열 진단 검사, 혈액 검사, 자율신경 검사까지, 그러니까 뇌랑 몸을 전체적으로 조금 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환자의 인지 기능이 지금 왜 떨어졌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상담하면서 이 환자의 생활 패턴도 저희가 확인을 꼭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검사도 하고 치료 계획도 세우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그렇게 검사 받고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도인지 장애랑 치매랑 이제 차이점이 그거예요. 이미 치매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목표가 더 이상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 최대한 느리게 낮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된다면, 경도인지 장애 때는 잘 치료하고 생활 관리만 잘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인지 기능이 다시 올라가요. 그게 이제 뇌 인지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은 이쪽에 뭐 특정 부위의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지는 몰라도 뇌세포를 활성화를 통해서 다른 루트로 또 다른 인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조각 찾기도 하고, 우리가 컴퓨터 뭐 용량 같은 것도 파일도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줄 만한 활동이라든지 행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뇌의 기능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